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가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원가를 낮추는 게 이제 이익을 높이는 건데, 그럼 원가 경쟁력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포인트 좀 바꾸고요. 원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가는 상품 원가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매입의 원가와 유통비와 물류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 원가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붙이는 것이 이제 상품의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상품의 어떤 원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매입 원가를 그러면 낮추든지, 그렇죠? 매입 원가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매입 원가를 사입하는 가격을 좀 낮춘다라는 거죠. 사입을. 그러니까 저렴하게 사입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비, 다른 사람보다 유통비를, 그러니까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가는 유통 비용을 절감시키는 타 경쟁점보다. 그 물류비, 뭐 배달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이 그 경쟁력이라는 거죠. 매입 원가. 그래서 매입 원가를 절감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소싱이라가 공급선을 확대하는 거다. 그래서 직매입, 유통업체에서 상품을 팔 때 판매한 상품부만 상품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접 전부 상품을 매입하면 그 모든 거를 다 결제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소싱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직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행 수입 같은 걸 확대해가지고 소싱처를 다변화해서 매입 원가를 다른 유통 경쟁점보다 경쟁력 있게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비는 PB 상품 비중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내셔널 브랜드는 우리 A라는 유통업체나 B라는 유통업체나 경쟁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별한 PB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면은 유통비가 덜 든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고매출의 PB 상품을 확대한다든지, NPB라고 그래가지고 내셔널 브랜드의 상품과 PB 상품을 결합한다든지, MPB라고 해가지고 중소업체와 PB 상품을 결합한다든지, 이게 이제 중소업체라고는 뭐 공주에 있는 그 된장이라든지 순창 된장 무슨 할머니 이런 업체하고 PB 상품을 만든다든지, 내셔널 브랜드는 오뚜기하고 뭐 동원이라든지, 물론 이제 유명하다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네. 그리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건 DC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통업체 센터를 잘 활용해서 회전율을 높이는다든지, 가격 안정성 있는 상품을 비축을 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류비를 절감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대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에서는 상품이라는 유통업체에서 10만 원짜리 유통업체가 상품을 판다. 그러면은 10만 원의 상품을 판매하면은 그 10만 원을 분해해보면 매입한 원가와 유통비와 물류비와 유통업체의 마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가인데, 이 원가를 경쟁력 있게 하려면 매입 원가를 축소하든가, 유통비를 절감시키든가,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유통업체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면 A라는 유통업체가 B라는 유통업체, C라는 유통업체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매입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은 뭐냐? 직거래 및 직매입을 전환. 직거래. 거래를 직접 거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있으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력업체와 직거래한다는 거죠. 제조업체와 직거래. 그 다음에 특정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판매분에 대해서만 돈을 주던 시스템을 상품을 입고 시에 다 결제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더 원가를 싸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B 상품 중 매출 검증 품목을 PB로 한다.
그러니까 내셔널 브랜드, 오뚜기라든지 유명 브랜드 중에서 매출이 검증된 품목을 PB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행 수입이라고 해서 해외 유명 메이크 상품에 병행 수입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프링글스라든지 코렐, 스키피 땅콩 잼이라든지 테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브랜드죠. 두라셀, 건전지 이러한 부분을 유통업체에서 수입원이 있겠지만 어떤 유통업체에서 자체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매입, 가공, 일상용품 중심으로 어떤 대량 메이크, 대메이커 상품을 사전에 대량으로 물건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같은 거는 계약재배, 어떤 산지에 계약재배, 주대마늘이라든지 김장배추 이런 거를 비축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를 압축한다. 여러 협력업체하고 거래하던 거를 만약에 A라는 유통업체가 식품에서 어떤 우유업체라면 우유업체를 서울우유, 남양우유, 서울우유, 남양우유, 매일우유, 축엽우유, 뭐 다른 우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업체를 한 2가지나 3가지로 압축해가지고 원가를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류센터를 대응할 수 있는 물류센터. 그 다음에 경쟁상권, 어떤 매가, 판매가를 차등화한다는 거죠. 경쟁이 없는 어떤 지역에서는 상품 가격을 좀 높게 받는다는 거죠. 상품 가격이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파리바게트 상품 가격이 여러분은 어느 동네냐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동일한 상품인데도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 그런 것처럼 상권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을, 이익률을 인상시킨다는 거죠. 협력업체한테 그동안에 7,000원, 만원짜리 상품을 7,000원에 납품했던 상품을 6,500원에 납품을 좀 해달라. 이거 이제 어떤 그 대형업체의 어떤 뭐 우월적 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납품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B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PB. 그런데 PB는 개발 방향은 PB를 효율 증대하는 방향으로 간다. 매출 규모가 큰 상품을 PB로 한다. 그 다음에 NB, 내셔널 브랜드 중 브랜드 의존도가 약한 유명 브랜드 상품인데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할 때 그 상품을 살 때 브랜드보다는 가격적인 요소를 본다. 그럴 때 PB화하면 잘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상품 개발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한 상품 개발을 한다. 그 다음에 MPB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하진 않지만 어떤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농협 중앙회라든지 이러한 것과 상생 협약을 통해서 상품 개발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PB를 만들어서 PB, NPB는 이제 유명업체와 PB를 만드는 거고 MPB는 중소업체와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PB는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3가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B 상품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화해서 어떤 원가 절감한 사례가 있는지 PB 효율 강화 중 매출 규모가 큰 상품 확대한 사례 라면, 요구르트 뭐 이런 거 확대한 사례 대형 메이커와 어떤 해갖고 MPB를 만든 사례 그 다음에 내셔널 브랜드와 한 사례 그리고 치간 칫솔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한 상품 개발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YGLEC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확대한다든지 그린 PB 상품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MPB를 강화하는 이제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품을 연계해서 이름은 브랜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않지만 어떤 잘 팔리는 품질이 우수한 업체와 같이 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가격 차별화를 통한 또 이익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동일한 업체에도 평상시에는 원가가 6,000원이던 거를 행사 시에 5,000원에 줄 때 이때 대량 물량을 확보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어떤 행사할 때 상품을 대량 확보하거나 또 판매가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해서 원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싱 방법은
소싱 방법을 그러니까 그 어떤 협력업체 방법을 바꾼다. 그래서 돈육 같으면 햄메이커하고 파트너로 해서 어떤 원가 절감을 한 사례가 있다든지 흑미수박 같은 수박이 요즘 흑색 그 무늬를 띠는 수박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산지 통합 강양을 해서 종자를 대량 구매해서 첨단 농법을 무료로 제공해가지고 어떤 계약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흑미수박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수박인데 이런 것들을 좀 대량 생산했더니 원가가 30%씩 낮아졌다. 그 다음에 매입구조 개선을 통해서 안정된 품질도 확보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안정성도 확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포도 같은 경우라든지 키위 같은 경우에 원가를 뭐 절감한 이렇게 사례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키위 같은 경우에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사하고 직거래를 한다든지 벤더 소싱을 받았던 거를 어떤 좀 직거래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객 민감 상품인 배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김장철의 배추를 어떻게 얼마에 파느냐가 상당히 유통업체의 경쟁력이고 많은 소문이 잘 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장시간의 계약쟁을 통해서 연중 계약 재배를 하면은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원가도 절감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산자도 공급선을 꾸준히 확보했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어떤 롯데마트에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고 가격이 저렴해도 지속적으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가격이 납품하고 물론 이제 가격이 폭락됐을 때는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요. 핵심적인 사항을 좀 정하면 원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통업체에서 원가가 이제 어떤 상품 이익률의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원가가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원가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원가 구성 요소가 원가 판매 가격이랑은 유통업체의 마진하고 원가하고 유통비하고 물류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원가가 된다고 그러면 이 원가를 절감하는 이유는 원가를 절감하거나 유통비를 절감하거나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사입 원가를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 원가를 절감하거나 유통비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입 원가를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은 직거래나 직매입을 전환한다. 그동안에 이제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업체 지명도가 있으니까 상품을 갖다 놓고 팔리는 거에 대해서만 상품 결제를 해주겠다. 판매분에 대해서만 대금 결제해주는 그런 구조가 특정 상품이라고 특정 거래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매입으로 바꾸면 원가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병행 수입이라고 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뭐 테팔이라든지 어떤 이런 수입상이 있지만 유통업체에서 직접 수입을 한다는 거지. 키위를 수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선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시즌이 아닐 때 물건을 사가지고 비축한다든지 그리고 산지의 배추 같은 거는 계약 재배한다는 거. 그럼 계약 재배를 하면은 쉽게 해서 고냉지 배추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남의 절임 배추, 김장철에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물건을 확보해가지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통업체에서는 상당히 큰 급선무잖아요. 배추 가격이 많이 이제 변동이 심하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면은 원가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답형 퀴즈로 좀 여러분들 해봐. 원가 경쟁력이라는 거가 뭐냐. 그다음에 매입 원가 절감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퀴즈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